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주제, 바로 로보택시 혁명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운전자 없는 차,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 도시의 모습, 그리고 세계 경제의 판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그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뜯어보시죠. 자, 그럼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지난 100년 동안 세계 경제를 떠받쳐온 거대한 기둥이 있잖아요. 바로 자동차 산업. 근데 그 산업의 심장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차를 사는 시장 자체가 만약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게 만약의 영역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진원지, 그게 바로 로보택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보택시가 도대체 어떻게 기존 산업을 그냥 박살내고 새로운 판을 짜는지 그 작동 원리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바퀴 위에서 벌어지는 비즈니스 혁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업 모델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서비스로서의 이동성, 줄여서 마스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음악 스트리밍으로 듣고 넷플릭스 구독해서 보잖아요. 똑같아요. 이동이란 것 자체를 필요할 때마다 앱으로 불러서 쓰는 일종의 구독 서비스처럼 소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100년간 이어져 온 자동차 소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로보택시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단순히 운전사를 대신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게 만든다는 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붕괴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한 효율성에 대한 수학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수치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차이가 확 나죠? 우리가 큰맘 먹고 산 차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고작 4%에서 8% 정도만 굴러다니고요. 나머지 95%는 그냥 주차장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보택시는요, 거의 쉬지 않아요. 75%가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도로 위를 달리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효율성 차이가 그럼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분의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으로 로보택시 한 대가 자가용 10대가 하던 일을 혼자서 다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도시를 굴리는 데 필요한 자동차 총량이 무려 90%나 줄어들 수 있다는 정말 엄청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파는 시장 구도 자체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수많은 개인들한테 한 대 한 대 차를 파는 그런 B2C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웨이모나 테슬라 같은 몇몇 거대 서비스 회사에 수만 대, 수십만 대씩 통째로 납품하는 B2B 사업으로 바뀐다는 거죠. 시장의 규모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정말 충격적인 예측이 바로 이 숫자 90%입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2040년쯤 되면요, 개인이 사는 신차 시장의 90%가 그냥 증발해버릴 수도 있다고 봐요. 1억대 팔리던 시장이 1000만 대짜리 시장이 된다는 건데, 와, 이건 그냥 축소가 아니라 거의 붕괴 수준이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일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거대한 전환점, 어쩌면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데요. 나라별로 산업 구조에 따라 충격을 받는 모습이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부품이 강점이었던 우리나라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취약해지고, 세계 최고의 엔진 기술을 뽐내던 독일은 그 자랑스럽던 기술이 오히려 미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수많은 운전직이 직접 타격을 받게 될 거고, 일본은 또 인구 고령화라는 특수한 변수가 이 충격을 좀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전문가들이 이걸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렇게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일자리 상실이 아니라 직업의 대전환이라는 거죠. 기존의 조립이나 운전 같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만큼 AI나 데이터, 전기차 기술 같은 새로운 고숙련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테니까요. 결국 이 거대한 직업 전환이라는 파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올라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기업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생존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회사는 새로운 제국의 황제가 될 거고 또 어떤 회사는 그냥 역사책 속으로 사라지겠죠. 미래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 이제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엔진이 튼튼하다, 디자인이 멋지다, 이런 건 핵심 경쟁력이 아니에요. AI나 소프트웨어 실력이 없거나 전기차로의 전환이 굼뜬 회사들은 글쎄요, 살아남기 정말 힘들 겁니다. 반대로 AI와 데이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뛰어난 전기차 플랫폼을 먼저 딱 선점하는 기업들, 바로 이들이 새로운 시장의 열매를 독차지하게 될 겁니다. 벌써 새로운 권력 구도는 서서히 그려지고 있어요. 웨이모, 테슬라 같은 테크 기업들이 압도적인 소프트웨어랑 데이터로 판을 이끌고 있고요. 현대차나 폭스바겐 같은 전통의 강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대량 생산 능력을 무기로 민첩한 생존자가 되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죠. 한편으로는 벤츠나 BMW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은 아예 이 로보택시 시장보다는 최고급 개인 소유라는 틈새 시장을 꽉 잡고 버티려는 전략을 쓸 거고요. 결국 미래 자동차 회사들이 살아남을 길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웨이모처럼 아예 AI 기술로 전체 판을 설계하는 설계자가 되는 길. 둘째는 마치 반도체 시장의 TSMC처럼 이 설계자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최고 품질의 자동차 하드웨어를 찍어내는 생산 전문 공장, 즉 파운드리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로보택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우리의 이동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이 혁명이 완성할 미래의 풍경 한번 그려보죠. 바로 이 문장이 미래에 대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냉혹한 경고일 겁니다. 결국 핵심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자동차의 뇌를 직접 갖지 못하는 회사는요, 아무리 껍데기를 잘 만들어도 결국 기술을 가진 회사들한테 차체를 납품하는 마진도 별로 안 남는 조립 공장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수많은 제조사들이 결국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 아래에 종속된 것과 똑같은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로보택시는 단순히 자동차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심지어 우리가 시간을 쓰는 방식까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로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과연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